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의 임우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데 이 바쁜 시즌에 왜 카메라를 켰느냐? 보험료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이 정신없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3월 말이 지나가기 전에, 즉 보험료 신고 마감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전 시간에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게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같이 보실까요? 저번에도 한번 짚었던 내용이지만 항상 같은 질문입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고 매년 지나갈수록 발전되질 않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잘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노무비는 하도급에 투입된 노무비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죠. 그 말이 맞는데 그 의도가 아마 보험료 산정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분명히 비율 산정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곱하면 하도급 노무비가 당연히 빠집니다라고 분명히 100번 1000번 넘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만 놓고 여기 이 재료비는, 이 외주비는, 이 인건비는 하도급 현장 건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튼 그런 자잘한 질문들을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마감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체크 포인트 시간을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금년 우리 공사 내역서에 잡힌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간접비 산출 내역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현장 계약서마다 있죠. 그래서 가끔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주세요. 왜? 대표님의 개념은 뭐죠? 받은 만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받은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간접비 산출 내역에 고용산재 보험으로 금액을 받은 게 여기 나와 있죠. 이 금액만큼 받았으니까 난 받은 것만 낼래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좀 심각한 오류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만큼만 내면 안 되죠. 보험료라는 건 실제 투입된 노무비를 산정해서 내는 건데, 여기 우리가 이 받은 만큼만 내려고 한다라는 가정이 성립되려면 이게 실제 투입된 노무비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노무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죠? 27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27억이 A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A라는 현장에 투입된 실제 노무비와 같았을 때 이 고용산재 보험료도 같게 되는 결과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사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간접비 중에 혹은 노무비를 굉장히 낮춰서 신고하는 우리 관행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27억이라고 한다는 거는 모르긴 몰라도 실제 들어가는 노무비는 50억 가까이 혹은 50억 이상이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5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는 50억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위해서 27억으로 노무비를 낮춰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는 결산서상에는 50억이 표현되어 있어서 50억에 대한 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면 내게 되는데, 이대로만 내게 되면 우리는 27억에 대한 노무비만 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설조차도 성립이 안 되죠. 틀리는 거죠. 덜 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보험료 신고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낸다고 하는 거, 보험료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어떻게 냈어 그거 맞아? 교과서 보고 이게 맞아? 이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라는 거를 받았을 때 내가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산정한 보험료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험료를 잘 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간접비 산출 내역서 이런 거 전혀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순수하게 우리 결산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거죠. 이 간접비 산출 내역서는 당신하고 원도급사하고 당신하고 발주처하고 그냥 니들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니들끼리 약정한 거지 실제 보험료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접비 산출 내역서에 대한 보험료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금년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만 조회해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거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건설 현장의 근로내역 신고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설 일용직의 근로내역 신고는 일반 업체와 틀리게 오롯이 이 현장 일용직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한 날수 산정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근로내역 신고한 것만 모아서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 즉 원도금 현장에서 투입된 근로내역 신고한 것만 모아가지고 보험료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있느냐? 근로내역 신고, 고용보험 신고, 근로내역 신고, 고용보험 신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내역 신고한 것만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말씀드렸죠.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내역 신고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한, 우리 정규직도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받죠. 일용직도 날수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는 거고, 건설업은 유독 근로내역 신고가 보험료와 전혀 연동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삐 틀린 거고, 여기에 또 추가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근로내역 신고는 너무나 이빨 빠진 자료죠. 우리 건설 현장에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외국인들 근로내역 신고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내역 신고는 임의 가입이고 임의 신고이기 때문에 안 하는 업체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들 혹은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이 빠지고, 또 우리 외주 업체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임금과 외주비만 신고하는 거 맞죠? 이거는 진짜 쌍팔년도부터 있어왔던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점선해 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부나 경리부에 계신다면 한 번씩 보셨을 만한 공사 원가 명세서라는 거죠. 공사 원가 명세서에 대해서는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료비로부터 여기 외주공사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주시죠. 건설업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한다? 임금 더하고요. 그리고 잡급 더하고요. 여기서 임금은 간접노후비, 잡급은 직접노후비겠죠. 모르시겠으면 전 시간 거 참고해 주세요. 더하고요. 외주 공사비 곱하기 30%한 금액 더하고요. 장비 사용료 곱하기 30%한 금액 더해서 네 가지를 더해서 신고하면 되잖아요. 맞죠? 당연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임금, 잡급 더하고요. 거기다가 외주 공사비 금액 곱하기 30%한 금액 더하고요. 장비 사용료가 있다면 여기 증기 및 운반비가 있죠? 증기 및 운반비가 뭐 거의 장비대가 되겠죠. 이 금액 곱하기 또 30%한 금액을 더해서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을까요? 제목은 맞았어요. 개념도 맞았고요. 그럼 반은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결산을 하실 때 순수하게 외주비는 정말 외주공사비 계정에만 넣어 놓으셨을까요? 재료비 혹은 지급수수료 이런 거에 전혀 외주공사성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외주공사성 금액에 대한 정의는 전 시간 강의한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잡급이나 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잡급 같은 경우에 일용직 임금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잡급에 몰아놨을 가망성이 크지만 요즘에는 예외가 좀 많아요. 3.3% 처리하신 거 혹은 용역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급에 들어가고 직접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계정에 숨어져 있겠죠. 그래서 반만 맞다, 반만 틀리다라는 말씀은 네 가지를 구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계정 제목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 내용을 살펴봐서 이 네 가지 것을 잡아내야 된다가 맞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만 신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작은 회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작은 회사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고 계세요. 근데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노무사를 거래하기에는 매달 내시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부담이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나머지 모든 업종들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험료 신고를 거의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험료를 신고해 주시는데, 여기서 세무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이 뒤에 외주공사비라든지 장비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느냐? 임금하고 작급,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험료 신고서에 때려 넣는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락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누락됐을까요? 첫 번째 누락된 거, 원도급 및 하도급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앞서 보시는 이 인건비 40억은 이 40억이 순순히 원도급 현장에만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도급 현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도급을 같이 하는 회사면 원도급 현장, 하도급 현장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와중에 이 40억 중에 원도급 현장에만 들어간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에 들어간 비율만큼 우리가 산정해야 하는 거죠. 40억을 고지고대로 신고하다 보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100% 원도급이면 40억은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뭐가 빠졌죠? 그렇죠. 뒤에 외주공사비와 장비 노무비가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 많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까지 보험료 신고죠. 여러분들 내일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신고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마지막이라도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잊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보험료의 성공적인 신고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건설 노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실무적인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